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5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NBA 총 7가지 경기 싹 다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혹시나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도 많이들 가입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많은 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항상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가는 감사드리도록 거야 하겠습니다. 비켜줘. 자, 네, 7가지 경기 멘트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갈 거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저의 멘트와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뉴욕과 덴버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뉴욕, 덴버 경기 먼저 살펴볼 거고, 자, 양 팀 다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 일정이거든요. 뉴욕도 백투백, 덴버도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홈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워싱턴과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털고 왔죠. 132대 101로 이제 31점 차 승리를 가져오면서 7연승 장줄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점수 차이로 경기를 가져왔다 보니까 뭐 브런슨이 한 31분 정도 뛰었고 나머지 자원들은 30분 안쪽 20분대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되게 잘해줬고요. 내일 덴버전을 조금 대비할 수 있었다.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잘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뉴욕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하트가 3쿼터 중반에 이제 이탈했거든요. 발목 부상 이슈로. 그래서 발목 염좌로 인해서 빠질 수 있다라는 메디컬 리포트가 있는 상황이고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하트를 굳이 무리해서 출전을 시킬까? 약간 요런 의문점은 들기는 합니다. 이거 사실 뉴욕이 하트가 수비에서의 중심을 잡아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덴버가 또 최근에 외곽에서의 지표가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억제가 또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지고 왔죠. 오늘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121대 124로 경기를 지고 왔고 원 포지션 차이로 경기를 끝내다 보니까 요키치가 32분 55초, 이제 머레이가 36분 56초,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뉴욕 같은 경우에도 요키치를 1대1로 막아줄 수 있는 자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곽에서에 대한 야투는 확실하게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 자체가 수비적인 움직임보다는 화력전으로 조금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기는 합니다. 다만 이 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투백 상황에서 부상 복귀가 얼마 안 된 요키치라든지 뭐 나머지 대부분 코어들도 이제 출전 시간을 얼만큼 부여가 될지 아니면은 과연 백투백에서 출전을 가져갈지 요런 좀 변수들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당장 보기에는 덴버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라인업에 대한 변수는 조금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토와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동부 5위 토론토와 서부 6위 미네소타의 매치업인데 리그 상위권 매치업이죠. 자, 홈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점이 뭐죠? 화력에서의 지원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경기당 득점이 113.57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4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3.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1위 수준.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볼륨이 높은 슈터가 없다. 확실한 2번 자원이 애매하다.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토론토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도 적은 편이고 성공률 자체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3점 야투가 30.4개, 성공률이 30.92%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팀 득점도 당연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토론토는 뭐 스카티 반제라든지 아니면 잉그램 활용해서 약간 뭐 커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솔에 들어간다든지 뭐 세컨 찬스를 좀 노려준다든지 요런 공격이 조금 많은데 사실 고베어라는 이런 선수가 있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막을만 하거든요. 토론토의 공격을. 외곽이 안 터지는 상황에서의 토론토라고 한다면 미네의 수비를 뚫어내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토론토의 득점 기대값은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 에드워즈라든지 랜들이 지금 GTD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랜들이라든지 이 에드워즈가 이런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1대1 상황을 가져갔을 때 아니면 온볼 상황에서의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 놓았을 때 조금 외곽에서의 쉬운 찬스도 나고 있고 아니면 또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친구가 모두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네소타의 득점 지원도 조금 안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얘네가 둘 다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네소타의 공격은 외곽에서의 공을 조금 돌리다가 약간 외곽에서 많은 시도를 가져갈 것 같은데 토론토가 3점 라인 수비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에드워즈라든지 랜들이 나오는 경기라고 한다면 미네소타가 조금 유리해 보이고요. 만약에 둘 다 경기에서 제외가 된다,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라인업이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226.5 언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에드워즈라든지 랜들이 출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사실 미네소타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경기 휴턴이랑 보스턴 경기 살펴볼게요. 휴턴,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두 팀의 매치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두 팀 다 최근 5게임을 살펴봤을 때 4승 1패거든요. 자, 특히나 이 홈팀 휴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가 잘 되고 있냐면은 수비가 정말 좋아요. 경기당 실점이 110.02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4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9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5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03.4 실점까지 줄어드는 추세.
그래서 휴턴이 이제 사이즈에서의 강점도 정말 명확한 팀이고요. 높은 컨택 능력, 제공권 확보에서의 강점까지 분명한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원정팀 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슈터들에 대한 흐름이 되게 중요한 팀인데 최근 팀 야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 외곽에서도 그렇고 2점 라인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자유투 라인에서도 야투가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세비치를 데려왔죠. 이제 벤치 에이스인 누구를 보냈다? 사이먼스를 보냈고요. 사이먼스 보내고 부세비치 데려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팀 뎁스도 얇아지는 구간에다가 백투백을 가져가는 상황에다가 팀 야투까지 안 터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휴턴이 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제공권 확보에 있어서도 분명히 강점이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자, 휴턴 승이라든지 아니면 5.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16.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와 뉴올리언즈 경기 살펴볼게요. 미러키와 뉴올리언즈. 자, 오늘 미러키가 이제 5연패 장줄에서 장줄을 조금 끊어내고 왔습니다. 시카고를 만나서 몇 대 몇? 131대 115로 경기를 잡아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러키가 3점을 38개를 시도해서 23개 메이드, 3점 성공률이 60.5%라는 압도적인 외곽에 대한 지표로 경기를 잡아내고 왔다. 내 매치업 상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3점 라인에 대한 수비가 약간 빡빡한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기는 하지만 뺏는 수비가 안 됐을 때 오픈 찬스를 꽤나 많이 내어주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러키가 이제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외곽에서의 슈팅 찬스를 꽤나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야투에 대한 감각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러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점이 뭐죠? 최근 이 뉴올리언즈 행보를 보시면 약간 템포 푸시, 트랜지션을 되게 이제 좀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미러키란 팀 자체도 순수 컨택 능력 같은 경우엔 좀 떨어지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사실 수비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 팀이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게임보다는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뉴올리언즈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양 팀 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닌데 내일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223.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랑 오클라호마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양 팀 다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225.5라는 다소 낮은 기준점이 잡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양 팀이 좀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뭐죠? 얘네 둘이 공통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 지금 양 팀 다 외곽에서의 시도가 조금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야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세난도 마찬가지고요.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고요. 슈터들에 대한 부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은 외곽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양 팀 다 수비 코트에서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박스아웃이 되게 좋은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곽에서의 시도를 많이 가져갔을 때 메이드가 안 되는 상황이 조금 빈도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템포 자체도 다운 템포에다가 약간 수비가 주가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샌안토니오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내일 백투백이죠. 오늘 경기가 있었고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뭐 백투백 원정 이동거리 리스크도 있기도 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크라멘토 멤피스 볼게요. 사실 요 매치업은 두 팀 다 좀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팀들이기는 하거든요.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패가 몇 연패죠? 9연패까지 조금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유타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JJJ 자렌 잭슨 주니어를 정리했고요. 1라운드 픽 3개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뭐 자렌 잭슨부터 란데일, 콘차, 윌리엄스까지 유타로 보내면서 핵심 코어들을 조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이스 5에 대한 밸류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벤치 구간에 대한 이런 뎁스라든지 밸류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결장자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양 팀 다 최근에 흐름이 안 좋고 이제 반등 가능성이 없는 팀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팀 구색을 갖출 수 있는 벤치 구간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세크라멘토가 연패를 조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크라멘토 승리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리퍼스와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리퍼스, 클리블랜드. 자, 양 팀도 지금 트레이드가 있었죠. 클리블랜드가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제임스 하든을 데려왔습니다. 하든을 데려오면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갈란드를 보냈어요. 이제 1번 포지션에 대해서 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조금 대권을 노려보겠다. 이번 시즌 성적을 내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드를 데려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뭐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조금 뭐 브래들리 빌도 시즌 아웃 됐고 갈란드 조금 젊은 자원을 데려오면서 미래를 조금 구축하는 약간 요런 모습이 담긴 트레이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클리퍼스는 지금 핸들러가 없거든요. 갈란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크리스 던이라든지 코비 샌더스라든지 뭐 카와이라든지 돌아가면서 약간 핸들링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런 상황이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효율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확실한 핸들러가 지금 없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탠스가 어떠냐면은 약간 공격과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격에서의 에너지 레벨도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외곽에서의 야투 성공률도 40%까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클리블랜드가 사실 백코트 자원들이 공수에서의 이런 밸런스도 좋고 에너지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클리퍼스에 대한 실책에 대한 억제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3점 라인에서의 수비 리스크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많은 야투 시도와 조금 더 높은 성공률까지 동반이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클리블랜드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쇼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다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뭐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탑부에 대한 경기 이제 휴방 시에도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많이들 관심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